안녕하세요. 벌써 1월이네요. 한 해의 시작과 함께 다시 한 번의 도전을 결심한 당신을 위해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재수라는 결정. 정말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큰 결심이죠. 기대도 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수를 결심한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전략 가이드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 입시 전문가들의 유튜브 영상, 또 합격 수기가 담긴 온라인 커뮤니티 칼럼, 관련 기사들까지 저희가 대신 샅샅이 뒤져서 그 핵심만 쑥쑥 뽑아냈어요. 네, 마음가짐부터 구체적인 공부법, 생활 패턴, 그리고 나에게 맞는 학원 선택까지 이 힘든 여정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지금부터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현명한 접근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작년보다 잠 줄이고 공부 시간만 늘리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사실 그게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거든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거요? 네,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난 1년을 아주 냉정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즉 자기 분석에서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자기 분석이라. 그러고 보니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놀랍게도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었죠. 바로 멘탈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은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나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말이죠. 메타인지요. 네, 일단 종이를 한 장 꺼내서 지난 수험 생활의 실패 요인을 전부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 특정 단원의 개념 이해가 부족했다. 아니면 시험장에서 긴장해서 시간 배분에 실패했다. 스마트폰 때문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습관이 무너졌다. 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요. 정말 구체적으로네요. 네, 이 질문들에 대한 정직한 답을 찾는 게 제 도전의 가장 단단한 첫걸음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조언을 발견했어요. 보통은 실패의 기억 빨리 잊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말하죠. 그런데 저희가 본 한 입시 커뮤니티 칼럼에서는 완전 정반대의 조언을 하더라고요. 수능이 끝났을 때 느꼈던 그 끔찍했던 고통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네,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초반에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죠. 다시는 그 무력하고 비참한 기분을 느끼지 않겠다는 다짐이요. 와, 그 감정을 치욕감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날의 감정을 책상 앞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매일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동력으로 삼으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냉정한 감정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독하게 실행에 옮기는 동력으로요. 한 독학재수 관련 영상에서도 재수 기간을 내가 내 앞가림을 잘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와, 내 앞가림을 테스트하는 기관이라니 정말 뼈 때리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이게 자기 비하나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그 칼럼에서도 두 번째 키워드로 행복을 잊지 않기, 즉 자기 믿음을 강조합니다. 균형을 잡는 거군요. 네, 초반의 냉철함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를 믿고 묵묵히 나아가야 해요. 특히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가 가장 큰 위기인데요. 그때 정말 흔들리죠? 네, 많은 학생들이 그 점수 하나에 흔들려서 몇 달간 잘 지켜온 자신만의 공부법을 갑자기 버리고 다른 친구 방법이나 새로운 인강을 막 기웃거리기 시작하죠. 정말 공감돼요. 저러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직전의 당신과 시험 직후의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몇 시간 만에 당신의 실력이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날의 컨디션이나 시험의 난이도 때문에 숫자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길을 가는 단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연초에는 실패의 고통을 동력 삼아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후에는 스스로를 긍정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외강 내유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공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멘털부터 공부법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이걸 실행할 전략이 잘못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자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는 과목이 있었는데 바로 수학이었어요. 수학 공부의 핵심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개념의 유기적 연결입니다. 개념의 연결이요? 네, 단순히 공식을 외우고 문제 유형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단원의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는 게 핵심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중학교 때 배우는 x 플러스 3이라는 1차 식이 있죠. 네네. 여기에 equal 0을 붙이면 x 플러스 3은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되고 y는 을 붙이면 y는 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가 됩니다. 식, 방정식, 함수가 모두 별개의 것이 아니라 x 플러스 3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인 셈이죠. 와,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냥 다 별개의 단원이라고 생각하고 따로따로 외웠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죠. 저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보니까 개념이 훨씬 명확하게 잡히네요. 진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교과서 목차를 펴놓고 이런 식으로 개념의 연결고리를 직접 마인드맵처럼 그려보면 수학의 전체적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의외의 조언이 하나 나와요. 만약 특정 개념의 증명 과정 같은 부분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면 일단 그냥 외우라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수학은 무작정 암기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해도 안 되는데 외우는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물론 모든 걸 다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핵심적인 공식이나 정리의 증명 과정처럼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통째로 암기하고 넘어가라는 전략적 조언입니다. 아, 전략적으로요? 네, 마치 외국어 단어 외우듯 반복해서 입으로 소리 내어보고 손으로 써보다 보면 어느 순간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저절로 이해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적어도 문제집에 나오는 핵심 개념 박스 안의 내용은 누가 툭 치면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암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을 그렇게 단단히 다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역시 기출문제 분석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걸 넘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고들어야 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물어보려고 했는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오답 노트입니다. 아, 오답 노트. 네, 틀린 문제를 그냥 베껴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 이 함정에 빠졌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자기 언어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내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이죠. 듣고 보니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 같아요. 혹시 다른 과목에 대한 공통적인 조언은 없었나요? 수학 이야기만 너무 길어지면 다른 과목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요. 하하,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있었습니다. 국어의 경우 많은 합격자들이 매일 꾸준히 지문을 분석하며 감각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어요. 아, 감각. 네, 하루라도 걸으면 글을 읽는 감이 무뎌진다는 거죠. 영어는 역시 EBS 연계지문 완벽 숙지와 탄탄한 어휘력이 핵심으로 꼽혔고요. 결국 기본기네요. 과정에서 단순함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단순함이요? 네, 소위 인강 중독에 빠져서 여러 강사의 강의를 전전하기보다 1과목 1강사 원칙을 정하고 하나의 강의나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멘탈부터 공부 전략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해도 이걸 실행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렇죠. 집에서 공부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조언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자료에서 집은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역시 그렇죠. 네, 침대, 컴퓨터, 스마트폰, 유혹거리가 너무 많고 무엇보다 집은 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바로 개방형 공간을 선택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개방형 공간요? 네, 사방에 꽉 막힌 1인실이 아니라
대학교 도서관처럼 어느 정도 트여있는 공간에서 공부하라는 거죠. 아, 왜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실제 수능 시험 환경과 비슷해서 실전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도 받고 타인의 시선이 어느 정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한번 공부 장소를 정했다면 웬만하면 그곳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과 루틴 형성에 좋다고 해요. 벌어지더군요. 아, 저도 그거 봤습니다. 이걸 다 지키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7시 전까지 독서실에 도착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와, 아침 8시 10분까지는 전날 배운 걸 복습하거나 영단어를 외우면서 뇌를 깨우는 예열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놀랍게도 실제 수능 시간표랑 똑같이 국어, 수학, 점심, 영어, 탐구 과목 순서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수능 당일 그 시간에 최상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몸의 리듬을 미리 맞춰두는 훈련인 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그날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기였어요. 완벽하네요. 이 일과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오늘 할 일은 절대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였습니다. 아, 만약 계획한 공부를 다 못 끝냈다면 식사 시간을 줄이거나 잠을 줄여서라도 그날 계획은 반드시 끝내고 귀가했다고 해요. 정말 독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강력한 루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실용적인 팁도 있었어요. 바로 스톱워치를 활용해서 순수 공부 시간, 줄여서 순공 시간을 재는 겁니다. 아, 순공 시간요? 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때만 스톱워치를 켜고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딴 생각이 들면 바로 멈추는 거죠. 그거 되게 냉정하겠는데요. 그렇죠. 처음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도 순공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좌절할 수 있대요. 하지만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가려는 일종의 승부욕이 생기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훌륭한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혼자 관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학원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막상 알아보니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서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요즘은 정말 다양해졌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3가지요? 첫째는 가장 전통적인 재수종합반, 흔히 재종이라고 부르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현장 강의를 듣고 자습까지 관리받는 시스템입니다. 혼자서는 계획을 세우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게 적합해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네요. 네, 둘째는 기숙학원입니다. 24시간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오로지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통제해주죠. 의지가 좀 약하거나 주변 환경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학생에게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요즘 가장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던데 독학 재수학원이죠. 맞습니다. 독학재수학원은 정해진 수업 없이 인강 등을 활용해 스스로 공부하되 학원에서는 출결관리, 학습계획 상담, 질의응답 등 생활관리 중심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예요. 아, 어느 정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고 현장 강의보다 인강이 더 잘 맞는 학생, 그리고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은 학생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부분도 정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무시 못하죠.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비용의 기준으로 독학 재수학원은 한 50만 원에서 120만 원 선이었고 재술 종합반은 110만 원에서 170만 원 선이었어요. 네, 꽤 차이가 나죠. 특히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전문반은 월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곳도 있었고요. 기숙학원은 식비와 숙박비가 포함되다 보니 16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 어디가 최고다라는 정답은 없는 셈이죠. 현재 나의 성적대와 학습 성향, 자기 통제력 수준,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재수를 위한 마음가짐부터 과목별 공부 전략, 생활 관리, 그리고 나에게 맞는 학습 환경 선택까지. 와, 들어보니 정말 하나의 완벽한 전투 계획을 짜는 과정처럼 느껴지네요.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지난 실패에 대한 냉정한 자기 분석, 즉 메타인지로 시작하세요. 네, 메타인지. 둘째,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개념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면서 단단한 기본기를 쌓으세요. 연결고리. 셋째, 한번 정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성향과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선택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속에서 그 실패의 고통과 치욕감이 초박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통과 복수심을 동력으로 삼아서 마침내 1년 뒤 성공을 이뤄냈을 때 그 다음은 무엇이 우리를 나아가게 할까요? 그래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이 힘든 1년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초반의 그 쓰라린 감정을 넘어 1년 내내 당신을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할 새롭고 긍정적인 동기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목표를 넘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갈 그 힘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